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가 다시 그 다음 교육과정에서 다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 말은 중요하다고 다시 판단되었을 거고, 그래서 꾸준히 수능에서도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만약에 나오면 보통 어려운 문제들로 자주 등장을 하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놔야 돼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 중에서도 먼저 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다 삼각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A, B, C,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라고 저는 늘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도형을 나타낼 때는 꼭지점들은 대부분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대문자 A, B, C가 꼭지점이고,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은 문자의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 A에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 꼭지점 B에 마주보는 변 소문자 B, 꼭지점 C에 마주보는 변 소문자 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sin A분의 A, 이 꼭지점에 있는 이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sin A분의 마주보는 변 A랑 이 각 B, sin B분의 마주보는 변 B랑 이 각 C, sin C분의 마주보는 변 C는 그 세 개의 분수값이 다 같대요. 누구랑 같냐면 이 세 꼭지점 A, B, C를 지나는 외접원. 참고로 삼각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원 반드시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 외접원에 당연히 원이니까 뭐가 존재하겠어요? 반지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이 세 개의 분수값은 누구랑 같냐면 이 R이랑 같다. 이 R이 그럼 누굴까요? 이것의 두 배니까 이 외접원의 지름이겠죠.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다 같은데 그게 누구랑 같냐면 저 외접원의 지름 이 R과 같다. 나중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 공부하고 나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과연 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지금 사인 법칙 공식을 보면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을 알고 있을 때 지금 사인 A와 마주보는 변 A 이렇게 하나의 각과 그것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보통 사인 법칙을 쓰고, 또 하나는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것도 거의 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럼 왜 사인 법칙이 그렇게 되는지 증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그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걸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증명은 조금 이따 할 거고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문제 1번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60도, 각 B가 45도. 그림이 없으니까 도형을 먼저 그려보고 대충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를 A 60도가 되도록 한번 대충 그려본 거고, 여기 B가 45도가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B, 당연히 B는 B와 마주보는 변 여기겠죠. 지금 여기 B가 6 루트 2인 도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까 아마 사인 법칙 쓸 것 같고, 또 이 각 A랑 마주보는 변인 요 A도 물어봤으니까 아마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쓰겠다. 그러면 사인 법칙 이제 외워야 돼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물론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긴 하지만 사인 C분의 C는 누구랑 같냐면 외접원의 지름인 이 R과 같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서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줬죠? 요 사인 B분의 B를 알려줬죠. 어떻게? 지금 B가 45도고 소문자 B가 6루트 2니까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변 B 6 루트 2. 그러면 사인 45도 얼마죠? 2분의 루트 2죠. 특수각. 그리고 그것 분의 6 루트 2니까 루트 2 약분되고 번분수하면 12 나오죠. 이게 지금 12란 뜻이에요. 그럼 먼저 쉬운 거부터 하죠. 12는 2R. 12가 2R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저 외접원의 반지름에 6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문자 A도 구해야 되니까 요거 보죠. 요거. 그럼 A가 지금 60도였으니까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는 변 A는 이 값, 즉 12가 되죠. 그러면 A 값은 12에다가
사인 60도 올려서 곱하면 되겠죠. 사인 60도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약분 시키면 A 값은 6 루트 3이 나온다. 그럼 사인 법칙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원래 엄밀한 증명은 이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 둔각삼각형일 때 세 경우 전부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만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예각삼각형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지금 삼각형 ABC를 그려놨고 A와 마주보는 편 A 했어요. 외접원 있고. 그러면 어떤 작업 해줘야 되냐면 B에서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연장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얘는 뭘까요? 이 외접원의 지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C에 이렇게 연결해 보면 BC까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하늘색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 여기 직각인 직각삼각형이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원리입니다. 이 호에 대한 지금 중심각이 얼마예요? 180도죠. 지름이니까. 그렇다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얼마겠다? 그 중심각 180도의 절반 90도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하늘색은 직각삼각형이 됐습니다. 그럼 또 똑같은 원리로 이 호 BC에 대한 원주각 얘가 A잖아요. 그럼 이 호 BC에 대한 얘도 원주각이니까 이 각이랑 어때요? 둘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A로 쓰겠습니다. A 다시로 표시해도 되는데 그냥 각이 같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하늘색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A를 한번 구해 볼게요. 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빗변분의 대응변이죠. 그럼 지금 이 하늘색 직각삼각형의 이 빗변 누굴까요? 이 원의 지름이었으니까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얘는 지름이니까 2R 되겠죠. 그러면 하늘색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A는 빗변분의 그럼 A의 대응변 A잖아요. A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모양을 바꿔보면 2R 올리고 사인 A 분모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인 A 분의 A는 2R 되겠죠.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사인 법칙에서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같다가 나왔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하진 않겠지만 색깔 바꿔서 만약에 A에서 이렇게 원의 중심 지나는 이렇게 연장선 그어보면 이번에 뭐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같은 원리로 여기가 직각삼각형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B 똑같을 거니까 원주각 같아서 그러면 사인 B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빗변 얘도 2R이겠죠. 빗변 2R분의 그럼 얘랑 마주보는 편 여기잖아요. 여기 누굴까요? B랑 마주보는 편이었으니까 B 되겠죠. 그럼 같은 원리로 사인 B분의 B는 또 똑같이 이 R이 될 거다. 마찬가지 또 같은 작업을 해보면 마지막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사인 C분의 C도 똑같이 이 R이 만들어져요. 결론은 사인 A분의 A도 2R이고 사인 B분의 B도 2R, 사인 C분의 C도 2R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이 공식 물론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증명 못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서 문제 푸는 게 더 우선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자주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지금은 처음이니까 사인 법칙 위에 써놨어요. 하지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괄호 1번 A 사인 A랑 B 사인 B랑 같다. 그럼 여기 사인 A를 이 사인 법칙 적용시켜 보면 얘 지금 식이 하나로 보이지만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예요.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얘와 얘만 본다면 사인 A 뭐로 바꿀 수 있나요? 얘 올라가고 2R 내려오면 얘 2R분의 A로 바뀌겠죠. 똑같은 원리로 사인 B분의 B가 2R이니까 그러면 사인 B는 어떻게 되겠어요? 2R분의 B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앞에 지금 A가 곱해져 있고 그 앞에 B가 곱해져 있는 이 둘이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에 똑같이 분모에 이 R이 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 당연히 0은 아니겠죠. 즉 여기 2R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어요. 서로. 그러면 이제 A 두 번 곱했으니까 A의 제곱은 B 두 번 곱한
B의 제곱일 거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인수분해하는 습관을 좀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 됐어요.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합차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문제는 A, B, C가 지금 전부 다 누구예요? 삼각형의 3배의 길이죠. 즉 A 더하기 B는 절대 0은 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얘가 0이 돼야겠죠. 즉 A 빼기 B가 0이라는 얘기는 어쩐다? A랑 B랑 같다. 그래서 1번은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1번 풀었고, 2번 바로 풀게요. 똑같이 sin A 뭐로 바꿀 수 있나요? 2R분의 A로 바꿀 수 있고,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로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개의 B가 3대 4대 5다. 마찬가지 2R 전부 다 0은 아니니까 다 약분시킬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A 대 B 대 C는 3대 4대 5가 됐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봐왔던 3대 4대 5니까 직각 삼각형인 거 알 건데, 정확한 풀이는 A 대 B 대 C가 3대 4대 5란 얘기는 A를 3T, B를 4T, C를 5T라고 두면 C의 제곱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면 C의 제곱은 어쩐가요? 이거 제곱이니까 25T의 제곱이겠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은 3T의 제곱이니까 9T의 제곱 될 거고, B의 제곱은 4T의 제곱이니까 16T의 제곱이 되겠죠. 그 둘의 합, 즉 얼마예요? 25T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가 지금 같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했으니까 2번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들로 바꾼 다음에 푸는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문제 3번. 그림과 같이 원 O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120도, 150도 주어졌고 우리에게 지금 AC와 BD의 곱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에게 AC와 BD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이 사각형에서 A와 C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이 원에 지금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사인 120도 분의 마주보는 변 누구? AC죠, AC. 이게 지금 누가 돼야 돼요? ER 돼야겠네요. 그러면 AC는 사인 120도 얼마죠? 이제 이런 거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하고 같을 건데 2사분면이니까 양수겠죠. 즉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올라와서 곱하면 2R 곱하기 2분의 루트 3. 즉 이렇게 약분되니까 루트 3R이겠죠. AC의 길이 지금 루트 3R입니다. 마찬가지로 BD도 알아봐야 되니까 B와 D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또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하늘색도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쟤도 당연히 외접하는 원에 대한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또 사인 법칙, 이번엔 뭐가 될까요? 사인 150도 분의, 그럼 이 150도와 마주보는 변이 얘죠. BD겠네요. BD.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R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인 150도는 얼마일까요? 사인 30도하고 같겠죠. 2분의 1입니다. 얘 올려서 곱하면 그러면 BD는 2R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R이 되겠죠. R. 그래서 지금 BD는 R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AC와 BD를 곱한 거. AC가 지금 루트 3R이었고 AC가 지금 루트 3R이고 그 다음에 BD가 누구예요? R이죠. 그래서 AC와 BD를 곱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그게 지금 16 루트 3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3R의 제곱은 16 루트 3인데 루트 3 약분되고 그러면
R의 제곱은 16이니까 R은 뿔마 4일 텐데 당연히 반지름 R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R은 4가 돼야겠다. 이번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은 공식이 3개입니다. 3개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선생님이 외웠던 방법을 하나 알려줄 거니까 꼭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으나 혹시 도움이 되면 사용해도 돼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오른쪽 얘 누구하고 같나요? B 빼기 C의 완전 제곱과 같죠. A의 제곱은 A 말고 다른 2개 B 빼기 C의 완전 제곱한 여기에다가 명색의 이름이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지금 주인공이 A니까 코사인 A 붙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공식 외워졌고, 그럼 두 번째 공식 똑같은 원리예요. B의 제곱은 이제 B의 제곱이니까 B 말고 다른 2개 A하고 C죠. 물론 A 빼기 C 해도 됐는데 그냥 C 빼기 A로 할게요. 그럼 C 빼기 A의 제곱은 뭘까요?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C A겠죠.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쓰고 주인공 코사인 B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럼 또 두 번째 것도 외워졌고 마지막 하나 바로 하겠습니다. C의 제곱은 그럼 당연히 그 뒤에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그리고 주인공 C 이렇게 쓰면 3개의 공식이 쉽게 외워졌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면 써도 돼요. 그 밑에 있는 코사인 법칙 변형은 뭐냐면 저것도 꼭 외워도 되는데 선생님은 굳이 안 외우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거에서 지금 얘네들은 A제곱, B의 C의 제곱이 각각의 주인공인 얘들을 코사인들을 주인공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EBC 코사인 A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좌변에 있었던 A의 제곱이 이항에서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EBC로 나누면 코사인 A는 EB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된다. 이게 지금 코사인 법칙 변형 첫 번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것들도 각각 얘네들을 같은 원리로 변형을 하면 돼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삼각함수 공식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는 다 안 외웠어요. 그냥 이거 알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거 써놓고 그때그때 유도를 해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난 이거 외울 수 있어. 그러면 외워도 되고 혹시 잘 안 외워지면 아니면 헷갈리면 까먹었으면 얼른 이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유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인 법칙은 언제 보통 쓴다 그랬냐면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있던지 아니면 하나의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면 사인 법칙 쓴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쓰냐면 변의 길이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하나의 각이 주어지고 그 옆에 2개의 변이 주어지면 그때는 보통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좋습니다. 문제 4번. 괄호 1번 보겠습니다. B는 3, C는 4, 각 A는 60도. 그림이 없으니까 도형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각 A가 60도니까 여기를 60도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왕이면 B가 더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B로 하고 여기를 C로 하면 얘랑 마주보는 변 여기가 B 3이 될 거고 C랑 마주보는 변 여기 C가 지금 4.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A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각과 그 옆에 두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얘는 코사인 법칙이겠구나. 그럼 코사인 법칙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그리고 코사인 60도.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2, 3, 4 코사인 60도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약분됐죠. 그럼 얘 둘 하면 25 그리고 3, 4, 12니까
그러면 13. a의 제곱이 13이니까 그러면 a는 당연히 뿔마 루트 13일 건데 변의 길이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a는 루트 13이 나온다. 괄호 2번 세 변의 길이를 다 줬어요. 왠지 코사인 법칙 써야 될 것 같고 그림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안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대충 삼각형 ABC 하나 그려놓고 제일 긴 것 같은 여기 선생님이 C로 둘게요. 얘가 지금 13. 그럼 당연히 얘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C일 거고 두 번째 긴 변 B 여기를 B로 할게요. 그리고 B가 8이래요. 그럼 여기가 꼭지점 P.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얘가 A일 건데 걔가 지금 7이고 그렇다면 A는 여기가 되겠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당연히 지금 C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어떻게 되죠? C의 제곱 즉 13의 제곱은 옆에 있는 두 개 8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2, 8, 7 그리고 코사인 C. 물론 코사인 법칙 변형을 해서 바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가 궁금한 거니까 얘 넘어올게요. 그러면 2, 8, 7 아직 계산 안 할 거예요. 코사인 C는 8의 제곱 64, 7의 제곱 49. 그럼 얘 넘어와서 13의 제곱인 169를 빼야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287 그리고 코사인 C는 얘 둘 더하면 113. 그러면 113에서 169를 빼면 마이너스 56이죠. 그럼 8, 7에 56이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코사인 C는 2까지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어요. 그럼 지금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았는데 지금 각 C를 물어봤잖아요. 아, 코사인 값이 음수란 얘기는 예각은 아니겠죠. 그럼 둔각일 거예요. 이거 구하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굳이 코사인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겠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C 그래프 당연히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뭐 찾아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일 건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이 파이죠. 여기가 파이예요.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각 180도 넘어갈 수 없잖아요. 즉 얘는 아니겠네요. 얘겠죠. 얘. 지금 우리 보고 얘 찾아라. 그럼 기본적으로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게 하는 값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죠.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그럼 얼마일까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니까 3분의 2파이 나오겠죠. 즉 결론은 각 C는 3분의 2파이인데 그거를 60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20도가 되겠다. 그럼 코사인 법칙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과 마찬가지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세 개형으로 다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예각삼각형 하나만 할게요. 근본적인 원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여기 A에서 마주보는 변 BC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주황색, 이 주황색 직각삼각형을 한번 봐보면 지금 여기 각도가 B니까 그러면 저 노란색, 저 주황색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B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인 B는 빗변분의 대응변이니까 C분의 AH가 되겠죠. C분의 AH. 그러면 AH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올라가서 C 사인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C 사인 B가 됐습니다. 이번엔 요거를 구해보기 위해서 코사인 B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코사인 B는 마찬가지로 빗변분의 이웃변이니까 C분의 BH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BH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 올려서 곱한 C 코사인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C 코사인 B가 됐어요.
나중에 좀 자주 나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알다. 그러면 그 마주보는 변은 그 빗변 곱하기 사인 B 하면 되고 이웃변이 궁금하다. 그럼 C 곱하기 코사인 B 이런 것도 많이 외워놓고 하는데 만약에 잘 못 외우겠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의 목적은 여기인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직각삼각형에 좀 주목을 해보면 여기 수직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BH를 C 코사인 B라고 했으니까 여기 CH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길이 A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A 마이너스 C 코사인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하늘색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B고 여기는 A 마이너스 코사인 B고 높이는 C 사인 B니까 피타고라스 성립하겠죠. 그래서 B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B의 제곱은 이제 저 세 개의 코사인 법칙 중에 아마 두 번째 거를 증명하는 걸 거예요. 빗변 B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합이다.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 제곱 어떻게 되죠? C 제곱 사인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이제 이거 완전 제곱할 거예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더하기 C 제곱 코사인 제곱 B 되죠. 그런데 얘를 잘 보니 여기 맨 앞에 있었던 우변의 맨 앞에 있는 C제곱 사인 제곱 B하고 맨 끝에 있는 C제곱 코사인 제곱 B 둘 더하면 어떻게 되죠? C의 제곱 묶어지면 사인 제곱 B 되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B 되겠나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죠? 얘 1이죠 1. 그래서 한 번만 더 쓰면 이렇게 돼서 이제 얘 1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그리고 얘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돼서 B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두 번째 증명이 된 겁니다. 나머지 거 첫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아무튼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사인 법칙이건 코사인 법칙이건 증명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증명하는 것보다 이 공식들을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내용은 꼭 몰라도 됩니다. 지금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선생님이 이 강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해의 교육과정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빠지기 전 교육과정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구분해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 제1, 여기 제2, 1이니까 전부 다 1차예요. 제곱 없습니다. 제2, 다 제곱들이 있죠. 그래서 제1 코사인 법칙은 1차들, 제2 코사인 법칙은 2차들 이렇게 외웠었고 그러면 제2 코사인 법칙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할 거고 제1 코사인 법칙만 봐볼게요. 얘도 이렇게 선생님이 외웠었는데 A는 하고 이 뒤에 보니까 A에 관련된 항들은 없어요. 오로지 B와 C만 있는데 제1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있어야겠죠. 그래서 크로스 B랑 코사인 C랑 곱하고 C랑 코사인 B랑 곱했죠. B는 여기 뒤에는 B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항, 즉 A와 C만 있는 거예요. B는 이쪽에 A와 C만 있어서 서로 크로스 C랑 코사인 A 곱하고 A랑 코사인 C랑 곱하고 그럼 C는 오른쪽에는 A와 B만 있겠죠. 그래서 A와 코사인 B를 곱하고 B랑 코사인 A를 곱했다. 이렇게 쉽게 세 개 외울 수 있고 증명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A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BC의 수선을 내릴게요. 뭐 H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왼쪽에 요 주황색 직각삼각형을 보면 지금 빗변 C로 알고 있고 여기 B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B의 이웃변은 바로 어떻게 된다? 빗변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하면 되겠다. 혹시 이게 바로 안 되면 여기에서 코사인 B는 C분의 BH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오른쪽에 요 하늘색 직각삼각형을 또 주목해 보면 빗변 B로 알고 있고 여기 각이 C니까 그렇다면 얘 또 어떻게 되겠어요?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C 코사인 B고 얘가 B 코사인 C인데 둘 더한 게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요? 이 BC의 길이인 A가 돼야겠죠. 그래서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인 첫 번째 되는 겁니다. 그냥 수학적 상식으로 예전에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알고만 넘어가도 돼요. 문제 5번.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에서 지금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안 주어졌어요. 그 말은 문제의 조건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한 변의 길이를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제의 마지막 결론이 코사인 세타잖아요. 닮음인 도형들에서의 삼각비들은 어차피 다 같을 거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걸로 잡아도 됩니다. 지금 AC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 P, 왠지 여기 1, 여기 3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또 CA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Q니까 AP를 1로 잡으면 여기 3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도 1대 3이었으니까 1. 그럼 여기 가운데 PQ가 2가 되겠죠. 원래는 T, ET, T라고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닮음인 도형에서는 삼각비가 다 같을 거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 모든 도형들을 한 변의 길이가 4인 지금 정삼각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BP와 BQ를 연결한 이 두 선분, 이 두 선분이 이루는 각 이 세타에 대해서 지금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당연히 사인 법칙을 써야 할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할지가 좀 관건일 건데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나 해줄 거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도형 문제에서 특히 이등변 삼각형이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직을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의 삼각형을 만들어 봤는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B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직을 내리면 어디로 가죠? 정확하게 마주보는 변의 중점으로 갈 거고 수직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지금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거.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하늘색 삼각형을 보면 여기 지금 몇 도죠? 60도죠. 그리고 이 90도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쓰진 않겠지만 30도가 되겠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1대 2대 루트 3이네요. 지금 이 길이 얼마예요? 아까 여기 하늘색 수직 내렸으니까 2등분 됐다는 얘기는 여기도 지금 1이 돼서 결과적으로 2잖아요. 2. 그래서 여기 2, 여기 4.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 루트 3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다시 집중하기를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BQ 요 주황색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 2 루트 3인 거 알았고 여기 1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핑크색 직각삼각형을 보면 여기 길이를 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죠. A의 제곱은 뭐가 돼요? 이거 제곱 2 루트 3 제곱은 12일 거고 여기 1이니까 1의 제곱 1 그러면 13 되겠네요. A의 제곱이 13이니까 그렇다면 A는 얼마다? 루트 13이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요 다시 주황삼각형을 정확히 표현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이 주황색 이등변 삼각형만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따로 떼와 보면 다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방금 전에 루트 13인 거 알았어요. 당연히 여기도 루트 13이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세타랑 마주보는 변이 2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바로 할게요. 2의 제곱 4는 이거의 제곱 13 더하기 옆에 거의 제곱 13 마이너스 2 양 옆에 거 2개 곱하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물론 코사인 법칙 변형 쓰면 바로 유도가 되겠지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길게요. 그럼 2 곱하기 루트 13 곱했으니까 13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얘 둘 더하면 26이잖아요. 근데 4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4 빠지니까 22가 되겠죠. 그럼 2까지 약분을 시키면 11만 남겠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13 한 번 더 나누면 13분의 11이다. 문제 6번. 도형이 없습니다. 도형을 먼저 그릴게요. 눈여겨볼 거는 각시가 3분의 2파이래요. 60분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파이에 180도를 넣어보면 120도가 되죠. 즉 둔각입니다. 그래서 각시를 둔각이 되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거고, 여기가 이제 꼭지점 C가 되겠죠. 이 각이 이제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이왕 그리는 거 좀 정확하게 그리면 좋으니까 AC하고 BC, AC가 더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가 E.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더 긴 변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문제가 삼각형 ABC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보라는 얘기인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그럼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 각과 마주보는 편 여기 AB의 길이를 알아야 이제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건다. 그런데 또 잘 보니 여기 하나의 각과 그것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알고 있죠. 무슨 법칙 쓸 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도 써야겠죠. 결론은 이 문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둘 다 적용시켜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둘 다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일단 코사인 법칙을 써서 해볼게요. 이것의 제곱은 양 옆에 거의 제곱 바로 하겠습니다. 4 더하기 이거의 제곱 36 마이너스 이 양 옆에 거 2개 2, 6 그리고 이제 코사인 3분의 2파이. 선생님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인가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3분의 2파이 120도라고 했죠. 그럼 코사인 120도는 기본적으로 코사인 60도랑 절대값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일단 2분의 1일 건데 3분의 2파이가 120도. 이사분면 각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양수 음수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써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다. 그러면 파이니까 주인공 안 바뀌고 3분의 파이 그대로 쓰고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3분의 파이 굉장히 작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이 180도에서 조금 뺐대요. 이사분면 각이겠죠. 이사분면에서 코사인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x의 제곱은 얘 둘 더하면 40에다가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바뀔 거고 2 하나 약분시키고 나면 이것만 남겠죠. 12, 즉 얼마다? 52다. x의 제곱이 지금 52인 거예요. 그럼 x는 얼마다? 루트 52겠죠. 아직 유리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x의 값 알아놨고 이제 우리의 목적인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의 각과 그것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냈으니까 사인 법칙,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마주보는 변 루트 52는 2r. 그럼 이제 사인 3분의 2파이만 알면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 120도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60도하고 같을 거예요. 근데 이사분면이니까 사인 양수 얘 아마 2분의 루트 3일 건데 이것도 잘 안 되면 바로 해야겠죠.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거고 주인공 파이니까 안 바뀔 거고 3분의 파이 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분면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즉 얘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적용해서 풀어보면 2분의 루트 3 분의 루트 52가 2r이잖아요. 그러면 본분수 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루트 3분의 2 루트 52가 2r이죠. 그러면 이제 2까지 약분시키면 r이 뭐가 나와요?
외접원의 반지름 루트 R은 루트 3분의 루트 52가 되겠다. 이제 외접원의 넓이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루트 안 벗긴 겁니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 3분의 52가 나올 거고 파이 이게 이제 외접원의 넓이 S가 되겠다.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형 ABC, A랑 마주보는 변 A로 쓰고 B랑 마주보는 변 B, C랑 마주보는 변 C를 쓰면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2분의 1 B, C, sin A. 무슨 얘기냐면 B와 C, 이웃하는 두 변의 곱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 A에 대한 sin A를 곱하면 돼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1 CA sin B, C와 A 곱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 sin B. 세 번째 거 2분의 1 AB sin C, A와 B 곱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sin C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 개를 외우지 말고 그냥 두 이웃하는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 가지고 2분의 1 요거 sin 이거 하면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요? 증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만약에 C를 밑변으로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마주보는 변 A, B에 이렇게 수직을 내릴게요. 그럼 얘가 높이 H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 왼쪽에 있는 주황색 직각 삼각형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여기 각이 A니까 앞에서 했죠. 빗변 B로 알고 있어요. 마주보는 변 H 알고 싶대요. 그러면 H는 바로 B sin A라고 쉽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sin A는 그럼 어쩌죠? sin A는 빗변 B분의 대응변 H 그러면 H가 뭐가 돼요? B 올려서 곱함 B sin A가 되겠죠.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지금 밑변이 누구예요? C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높이 H를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B sin A로. 그래서 얘 정리하면 2분의 1 BC sin A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참고는 뭐냐면 사각형,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를 지금 P와 Q로 지금 알고 있는 거고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사이각 세타일 때 저 사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PQ 두 대각선의 곱입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세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왜 사각형인데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잘 봐보세요. 일단 먼저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 P와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이쪽에다도 여기 꼭지점을 지나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 Q와 평행한 직선을 여기 꼭지점 지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여기 좀 자를게요.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지금 우리 눈에 이 핑크색 사각형 우리가 지금 실제로 원하는 이 하늘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이죠. 이 하늘색 사각형의 넓이는 이 핑크색 사각형의 정확하게 뭘까요? 절반이겠죠. 왜냐면 얘 둘 같고 얘 둘 같고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을 거니까. 그래서 저 핑크색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하늘색 S는 뭐겠어요? 이 핑크색의 절반인 거죠. 절반. 정확하게 절반. 그러면 이 핑크색에서 얘가 P니까 얘 P죠. 얘가 Q니까 얘도 Q예요. 그리고 얘가 세타면 당연히 얘도 세타겠죠. 그럼 이 핑크색 사각형 넓이 S-는 P와 Q와 세타 여기서 이렇게 또 반 자르면 얘가 지금 정확하게 삼각형이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겠어요? 2분의 1 P
Q 사인 세타일 건데 그렇다면 핑크색 사각형은 이거 두 개니까 곱하기 2겠죠. 그래서 지금 저 바깥에 있는 핑크색 사각형의 넓이는 PQ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죠. 이 평행사변형에 여기 P, 여기 Q, 그리고 그 사이에 세타가 있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PQ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얘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하늘색, 그것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절반, 다시 2분의 1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은 공식이 아니고 그냥 모양만 비슷할 뿐 원래 과정은 이런 과정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는 얘 알고 사이끼인가 알고 있으면 그냥 PQ 사인 세타고, 만약에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을 알고 그 사이 끼인각을 알고 있으면 2분의 1 PQ 사인 세타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당연히 넓이니까 8, 9. 아마 이 사이각을 알든지 9, 7. 이 사이각 7, 8. 이 사이각 알면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 A에 관련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각 사인 A 값을 알아야 하는데 사인이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쓸 것 같지만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많이 주어졌죠.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각을 중심으로 한다면 얘랑 마주보는 변 7의 제곱 49는 8의 제곱 64 더하기 9의 제곱 81 마이너스 2 양 옆에 거 8, 9 그리고 코사인 A. 지금 코사인 법칙 쓴 겁니다.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 싹 다 넘어오면 2, 8, 9 코사인 A는 64랑 81 더하면 얼마죠? 145입니다. 49 넘어와서 빼면 49 됐어요. 그러면 145에서 49를 빼니까 96인가요? 96. 그러면 이제 여기 2, 8, 9. 여기 8 보니까 약분되죠? 어떻게 돼요? 8, 1은 8, 8, 2, 16, 12가 됐어요. 여기 또 2 약분되네요. 그러면 6만 남을 거고 3 약분시키면 여기 3 남고 여기 2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코사인 A가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코사인 A가. 지금 우리는 코사인 값을 알아냈어요. 근데 우린 누구를 아는 게 목적이다? 사인 A를 아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A랑 코사인 제곱 A 더한 것이 1이니까 이 공식. 그러면 사인 제곱 A는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넘어가서 빠져야 되니까 이거 제곱하면 9분의 4죠. 그래서 1 빼기 9분의 4, 즉 9분의 5입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이 9분의 5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사인 A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뿔마 3분의 루트 5가 나올 건데 A 커봤자 180도보단 작잖아요. 즉 A 값은 0도와 180도 사이 좌표 평면을 나타내보면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죠.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사인 A 값은 뿔마 중에서도 플러스일 거다. 그래서 사인 A는 3분의 루트 5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 저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양옆에 거 8과 9 곱하고 방금 전에 구한 사인 A 그 사이값 3분의 루트 5.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4만 남고 이렇게 약분돼서 3만 남아서 4, 3, 12 루트 5가 나오겠다.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하는 공식,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까지 쓰는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8번. 이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 내용에서는 굉장히 고전 문제예요. 그래서 풀이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AB가 6이고 AC가 4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각 BAC 여기가 120도다. 그 120도를 지금 뭐 했냐면 2등분 했대요. 이렇게 2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여기를 D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서 쓰진 않겠지만 지금 여기와 여기가 2등분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형의 한 내각을 2등분하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즉 얘와 얘는 지금 3대 2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쓰진 않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랑 같냐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왼쪽에 주황색 삼각형 넓이 선생님이 S1이라고 할게요. 얘랑 오른쪽에 있는 요 하늘색 넓이 S2라고 할게요. 이 S2의 넓이하고 똑같아야겠죠. 누가? 전체 넓이 S가. 이게 핵심 원리예요. 전체 넓이 S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 주황색 넓이 S1과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넓이 S2의 합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도인가요? 120도를 2등분 했으니까 여기 60도죠. 특수각, 편한 거고. 이쪽은 또 몇 도인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AD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일단 전체 넓이 S는 뭐가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양옆에 6, 4 그리고 사이 끼인 각 사인 120도 이게 S입니다. 그 전체 넓이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왼쪽에 있는 S1 2분의 1 6과 방금 전에 얘를 X라고 뒀으니까 6X 그리고 그 사이 끼인 각인 60도 사인 60도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넓이 S1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S2는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이번엔 4와 X 4, X 그리고 사이 끼인 각 또 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전체 넓이는 이 주황색 S1과 하늘색 S2의 합과 똑같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양쪽에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약분 가능할 거고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에요. 사인 120도 얼마죠? 사인 120도. 사인 120도도 마찬가지로 사인 60도와 같습니다. 선생님은 빨리빨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 좌표 평면상에 120도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잘 봐보세요. 여기가 120도니까 얘는 누구겠어요? 60도겠죠. 일단 사인 120도는 X축과 이루는 각인 사인 60도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사분면 각이니까 양수다 음수다? 양수죠. 그러니까 플러스 하는 거예요. 즉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하고 똑같은 얘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2분의 루트 3, 여기에도 2분의 루트 3, 여기에도 2분의 루트 3이 있으니까 전부 다 약분까지 또 가능하겠죠.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6, 4, 24는 여기 6x와 여기 4x 있네요. 즉 얼마다? 10x는 24가 될 거고 그렇다면 x는 10 나누니까 10분의 24 약분까지 하면 5분의 12가 나오겠다. 그래서 AD의 길이는 5분의 12입니다.